불안한 마음이 신체를 좀먹는다. 살면서 늘 불안해하거나 열등감에 사로잡힌 적은 없는가? 여기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이며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으면서도 열등감에 사로잡혀 일찍이 생을 마감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다. 100년 전 크리스마스 무렵 런던에서 책 한 권이 출간되었다. 장차 불후의 명작이 될 작품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책을 두고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책이라고 했다. 처음 출간되었을 때 영국의 스트랜드가나 펠멜가에서는 친구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묻곤 했다. 그거 읽어봤어?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은 늘 이랬다. 그럼 나도 읽었지. 작가에게 축복이 있기를. 그 책은 출간 당일 1,000부가 팔렸다. 보름 안에 출판사는 황급히 1만 5천 부를 찍었다. 그 이래로 책은 무수히 많은 판에 판을 거듭했고 하늘 아래 거의 모든 언어로 번역되었다. 그리고 몇 년 전 J.P. 모건은 그 책의 6필 원고를 어마어마한 거액으로 사들였고 그가 도서관이라고 부르는 뉴욕의 박물관의 값을 따질 수 없는 다른 보물들 사이 보관되어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책은 무엇인가? 바로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이다. 찰스 디킨스는 장차 영문학에서 책을 가장 많이 써내고 가장 사랑받는 저자가 될 운명이었다. 하지만 처음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는 비웃음을 당할 것이 너무 두려워 한밤에 몰래 우편함을 찾아가서 원고를 발송하곤 했다. 그는 당시 22살이었고 자기 소설이 실제로 인쇄되었을 때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거리를 쏘다녔다. 찰스 디킨스의 어린 시절은 무척 어둡고도 애잔했다. 아니, 그 이상으로 비참했다. 아버지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고작 10살이었고 가족에게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매일 아침 찰스는 전당포에 가서 얼마 남지도 않은 집 안가구를 팔아야 했다. 심지어 무척 아꼈고 유일한 벗이었던 10권의 책도 할 수 없이 팔아야 했다. 나중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책을 팔아야 했을 때의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디킨스 부인은 4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채무자 감옥으로 들어가서 남편과 함께 살았다. 찰스는 해가 뜨면 감옥에서 종일 가족과 함께 보냈고 밤이 되면 혼자 터벅터벅 감옥에서 걸어 나와 음울한 다락방으로 돌아갔다. 그곳에는 이미 런던 빈민굴의 불황아 2명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그들과 함께 자야 했다. 불황아 때문에 집 안은 말 그대로 지옥과 다름없었다. 마침내 그는 쥐가 우글거리는 창고에서 검은 구두약병에다 상표를 붙이는 일을 얻었고 처음으로 받은 몇 페니의 봉급으로 다른 방을 빌렸다. 더럽고 지저분한 다락방이었고 구석에는 더러운 침구가 무더기로 쌓여 있었다. 하지만 디킨스는 그 작은 다락방이 낙원 같았다라고 말했다. 훗날 작가가 된 디킨스는 올리버 트위스트의 텅 빈 죽 그릇을 내밀며 더 달라고 구걸하는 아이를 등장시키고 어엿한 신사로 성장하는 모습을 그려 자기 어린 시절에 대한 복수를 했다. 디킨스는 완벽한 가정의 화목을 생생하게 묘사했지만 정작 자신의 결혼 생활은 실패였다. 그것도 울적하고 비극적인 실패였다. 그는 사랑하지도 않는 아내와 23년을 살았다. 둘은 10명의 자식을 두었지만 매년 부부 사이의 고통은 커져만 갔다. 온 세상이 그의 비위를 맞추었지만 자기 집안만은 상심과 비탄으로 가득했다. 마침내 고통이 가슴을 저미듯이 크게 느껴지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빅토리아 시절에는 전례가 없었던 일을 감행했다. 잡지에 글을 실어 아내와 별거 중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그는 사람들의 비난을 모두 자기 탓으로 감수했을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비난을 아내에게 돌리려고 애썼다. 디킨스는 관대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죽을 때 4만 파운드를 처제에게 남긴 것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의 아내에게는 얼마나 주었을까? 고작 주당 7파운드였다. 그는 공작새처럼 허영이 심했다. 지극히 미미한 비판에도 불처럼 화를 냈다. 자신의 매력적인 외양을 자랑스러워했고 1842년 처음 미국에 갔을 때 진홍색 조끼와 청록색 외투를 입어 대중의 감탄을 자아냈다. 대중 앞에서 머리를 빗는 행동으로 미국인들을 깜짝 놀라게 했고 반대로 미국인들은 뉴욕 거리의 돼지를 풀어 마구 돌아다니게 그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디킨스는 당대의 가장 사랑받는 우상이었다. 두 번째로 미국에 방문했을 때 사람들은 디킨스 낭독회 티켓을 사려고 몇 시간이나 차가운 바람에 덜덜 떨면서 줄을 서서 기다렸다. 브루클린에서 사람들은
모닥불을 켜고 거리에 밤새 누워 있었고 동상과 폐렴에 걸릴 위험도 마다하지 않았는데 이 모든 것은 인당 12실링 6펜스로 그의 말을 듣기 위해서였다. 티켓이 매진되자 수백 명은 돌아가야 했고 팬들은 실제로 폭동을 일으켰다. 문학의 역사에는 모순적인 성격을 지닌 인물이 가득하지만 그런 사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찰스 디킨스는 아주 놀라울 정도로 이례적인 사람임이 분명하다. 앞에서 말한 디킨스의 사례는 데일 카네기 인생경영론에서 가져왔다. 디킨스는 어린 시절 구두약 공장에 들어가서 유리병에 라벨을 붙이는 노동을 했다. 주급 6실링에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일하는 강행군이었다. 소년에게 당시 노동은 씁쓸한 추억이었고 나중에 결혼해서도 아내에게 그 일을 숨길 정도였다. 다행히 디킨스의 아버지가 할머니의 유산을 물려받아 디킨스 가족은 채무자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디킨스는 그 덕분에 공장을 그만두고 4년 동안 학교에 다녔다. 디킨스는 자신의 열등한 출생 배경을 평생 숨기고 싶은 칩으로 여기며 살았다. 그래서 다른 지적인 작가들에게 엄청난 열등감을 느끼곤 했다. 남들의 비평을 잘 견디지 못했고 자기 작품을 두고 실패작이라고 말하는 논평은 더욱 참아주지 못했다. 게다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을 불신하는 경향이 있었다. 때문에 부족함을 메우려는 보상심리가 강했고 남을 지배하고 싶은 충동이 있었으며 자기 고집을 굽히지 않으려 했다. 그 성향을 보여주는 예로 소설 집필에 과도하게 매달린 것과 생애 후반의 공개, 낭독 행사를 무리하게 강행한 것 등이 있다. 디킨스의 자기 불신과 사회에 대한 분노는 내면의 깊은 공포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디킨스는 불우한 유년 시절을 무언가 훌륭한 것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심리가 아주 강했다. 때문에 더 좋은 작품을 써내려 했고 더 좋은 일을 많이 만들려 했고 더 충실하게 인생을 즐기려 강박적으로 매달렸다. 46세 때 28세 연하의 연극 배우 엘렌 터난과 내연 관계를 맺으면서 아내와 별거한 것도 그런 보상심리가 작용한 것이다. 그는 58세라는 아까운 나이에 뇌출혈로 사망했는데 죽는 날 당일 오전에도 에드윈 드루드의 미스터리라는 탐정소설을 썼다고 한다. 가난하고 고통받고 박해받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한 위대한 소설가였던 디킨스는 웨스트민스터 사원 내 시인의 묘역에 안장되어 있다. 이런 위대한 인물도 성공 후의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은 평범한 사람에게 어떤 동질감을 느끼게 한다. 때때로 열등감을 느낄 때 나보다 훨씬 위대한 사람도 스스로를 확신하지 못하는데 나라고 그렇지 않을 수 있겠어 하고 버틸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다.